단일 점포 연매출 3조 원, 영업 면적 대비 매출액 평당 1억 원, 한 해 설비 투자 4천억 원, 물건 사는 곳에서 경험을 사는 곳, 트렌드를 즐기러 가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 장소. 오늘은 백화점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유통의 양대 산맥, 롯데쇼핑과 신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백화점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엔 백화점 하면 그냥 물건 사는 곳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가족들끼리 뭐 하루 종일 놀러 가는 장소,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장소, 이렇게 하루 종일 노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 같거든요. 요즘 백화점은 딱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명품과 몰링입니다. 명품은 뭔지 알겠는데 몰링이란 단어 좀 생소한데요. 몰링은 이제 영어 몰에다가 ing를 붙인 단어인데요. 아, 네. 몰에서 놀고 먹고 모든 걸 다 해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백화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루 종일 노는 문화 공간이죠. 아, 그런 개념이군요. 이제 이커머스 발달하면서 웬만한 것들은 그래도 이제 편리하니까 인터넷에서 사게 되고, 뭔가 조금 특별한 거를 경험하러 가는 곳으로 백화점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유통의 등장과 함께 오프라인 유통업은 온라인 유통이 할 수 없는 것을 찾아서 차별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직접 볼 때 더 가치가 있는 것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먼저 오프라인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명품은 물론이고요. 기존 리테일 매장이 없었던 신규 매장들이 대거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만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건 뭐죠? 바로 체험입니다. 아, 체험. 이렇게 명품과 몰링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의 백화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명품의 경우는 워낙 객단가가 좀 비싸니까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링이 어떻게 백화점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요즘 이제 백화점 운영의 기본 메커니즘은 바로 팝업 스토어입니다. 짧게는 2에서 3일, 아니면 길게는 이제 한 달 이상 굵고 짧은 흥행을 낼 수 있는 이벤트 팝업을 유지하면서 성장 동력을 다는 건데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열렸던 팝업에서 팝업 구매 매출 중에 70%가 잠실점에서의 추가 구매 매출로 이어졌다고 해요. 팝업을 보러 방문한 많은 고객들이 다른 가게에 들려서도 물건을 샀다, 이런 효과를 보게 된 거죠. 아, 그냥 팝업을 구경을 하러 왔는데 여기 둘러보니까 이런 것도 파네? 이거 좋네? 이러면서 다른 데서 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잠실점 내 타 매장에서 구매한 매출은 팝업 구매 매출의 7배에 달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추가 구매하신 고객 중 50% 이상이 기존의 롯데백화점을 이용하지 않았던 신규 고객이었다고 하니까 팝업 스토어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죠. 그러면 팝업은 일종의 창구, 약간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매출은 다른 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더 현대 서울은 2021년 첫 해에 100여 건, 2022년에는 210여 건, 2023년은 440여 건의 팝업을 열었다고 해요. 이게 소규모 행사는 제외한 집계라 실제 팝업은 연간 800건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연간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새로운 팝업이 열리는 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 예상되시죠? 그래서 이제 롯데쇼핑, 신세계,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까지 모두 복합형 백화점이나 체험형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유지하고 있는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백화점 신규 점포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팝업 스토어 말고 또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명소로 3사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점차 몰링이나 체험형 공간이 좀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현대백화점 그룹의 더 현대도 고급 점포 트렌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로, 사실상 이제 백화점은 3강 체계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전통의 라이벌인 롯데쇼핑과 신세계 두 회사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백화점은 고객층 타겟도 같고 구매 스타일도 좀 비슷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나요?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을 짤막하게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점포 출점 방식이 다릅니다. 롯데는 전국 체인화와 접근성을 목적으로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신세계는 지역 1번점을 모토로 소수의 고급 점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통점은 어떤 게 있나요? 그건 지금부터 숫자와 함께 같이 보시죠. 먼저 신세계와 롯데쇼핑 두 회사를 알아보기 전에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의 영업이익 변화를 통해서 백화점 업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백화점의 영업이익을 더한 그래프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다가 2021년 이후로 서서히 기존의 영업이익을 찾아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2021년까지만 해도 밖에서 자유롭게 놀거나 쇼핑하는 게 좀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회복세를 이렇게 보인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등장할 차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자유롭게 쇼핑이나 여행도 못하고 답답한 때였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백화점에 뭐가 남았을까요? 글쎄요, 뭐가 남았죠? 코로나 시기 후반에 핫한 키워드가 바로 보복 소비였는데요. 네. 이 보복 소비의 수혜자가 바로 명품이죠. 세계 명품 시장 성장률이 2021년에는 31.8% 그리고 2022년에는 20.3%를 넘어서는 등 명품 시장이 코로나 시기 백화점 매출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연속으로 2021년에 보복 소비, 예. 그다음에 2022년에 연장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몰링으로 이렇게 3연타를 친 거네요. 맞습니다. 네. 3년 연달아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셈이고요. 2023년에는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유축돼서 명품 소비 둔화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 즉 몰링으로서의 가치가 만들어 나가게 되면서 지속적인 백화점 매출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신세계 강남이나 롯데 본점 가면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저희 동네 백화점 가면 사람이 별로 보이질 않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백화점 업태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2023년 국내 5대 백화점 70개 점포에 대한 매출 순위 데이터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바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말에 유명 백화점에만 가면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집 근처 백화점을 내버려 두고 그 큰 매장으로 다 모였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대형 백화점 가면 살 수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고 더 좋은 걸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매장이 큰 만큼 여러 브랜드가 모여 있으니까 우선은 둘러보고 쇼핑하기가 가장 편리하겠죠. 그리고 백화점에 있는 품목들이 사실 대부분 다른 유통 채널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아요. 네. 근데 비슷한 가격이라면은 백화점은 또 정품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정품이죠. 예, 그래서 정품이 보장되는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고 또 음. 이왕이면은 크고 고급진 매장에서 플렉스하는 느낌도 느낄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서 대형 매장 그리고 고급 매장 쏠림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행처럼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오는 몰링 효과까지 나타나는 건 덤이고요. 그래서 소수 매장이 이제 매출을 끌어가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 차이도 많이 나게 되나요? 실제로 국내 5대 백화점 70개 점포 전체 매출을 제가 봤는데요. 네.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7%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체 66%인 46개 점포가 되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이 얘기는 전체 매출의 성장은 상위 점포의 매출을 이끌고 간다는 얘기죠. 상위 10개 점 매출이 전체 백화점 매출의 45% 수준으로 중위 110개 백화점 매출의 비중인 51.5%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상위 업체가 먹여 살리고 있는 형태처럼 보이네요. 소수 매장의 집객도 및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이제 백화점은 명품하고 몰링에 집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게 제일 핫한 백화점 그러면 여의도의 더 현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표에서 이게 보게 되면은 1위부터 5위까지의 더 현대가 없거든요. 얼핏 생각하면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더 현재는 지금 12위에 있고요. 12위에? 예, 네. 1조 1,085억 원입니다. 생각보다는 순위가 좀 낮은데요, 의외로? 그렇죠. 요거 비밀은 이제 객단가에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 더 현대 서울의 객단가 2만 원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 네네. 추후에 더 현대 서울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아니다. 요거 객단가 10만 1,904원이다라고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10만 원대. 네. 예,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왜 애매하죠? 더 현대 서울이 보도한 10만 원은 구매 금액을 매출 건수로 나눈 산출한 값, 즉 영수증당 단가인 발단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더 현대 서울의 2023년 매출 1조 원을 발표한 발단가 10만 원으로 나누면 대략 영수증 1,000만 개가 나왔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더 현대 서울의 연평균 방문객 수는 약 4천만 명입니다. 더 많군요. 이게 방문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 수는 안 센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몰링의 한계점이기도 한데요.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아무것도 안 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더 현대 서울에는 현재 3대 명품 브랜드인 에루샤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점이 전반적인 영수증당 단가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백화점업을 둘러봤으니 이제부터 신세계 롯데쇼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입니다. 1955년 창립된 신세계는 신세계 그룹의 지주회사로 백화점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화장품 편집숍, 시코르 아니면 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아울렛 운영사인 신세계 사이먼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다음은 롯데쇼핑입니다. 1970년 창립되었고요. 백화점 사업부, 마트 사업부, 슈퍼 사업부, 이커머스 사업부로
나뉘어서 다양한 산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홈쇼핑, 하이마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 계열의 유통회사들은 대부분 롯데쇼핑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소매 유통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롯데쇼핑 사업 네트워크가 진짜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개별 법인이 이제 롯데쇼핑과 신세계만 비교하면은 롯데쇼핑이 더 이제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신세계 그룹으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신세계 그룹도 롯데쇼핑처럼 소매 유통업의 대부분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마트는 정용진 총괄 부회장이 그리고 신세계는 정유경 총괄 사장이 분리 경영을 하고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은 유통 관련 산업을 한 법인에 몰아넣었지만 신세계는 뭐 이마트, 신세계 홈쇼핑, 신세계 DF 등 사업별로 독립된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분할이 돼가지고.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신세계와 이제 롯데쇼핑 두 개만 별도 법인을 놓고 봤을 때는 사업 영위가 조금 다각화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신세계 그룹으로 보면은 결코 이제 신세계가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군요. 다음으로는 두 회사의 특징과 매장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표를 보면은 13개랑 65개? 정말 생각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롯데가 양적 확대에 힘을 많이 쏟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백화점업 분석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장의 개수가 많은 것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두 회사의 영업이익도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신세계와 롯데쇼핑은 영업이익 면에서는 신세계가 앞서고 있고 롯데쇼핑이 실적 개선세를 보이면서 간격을 좁히면서 따라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부분을 합친 데이터니까 여기서 백화점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백화점 수가 많은 롯데가 영업이익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명품 트렌드, 고급화, 그리고 몰링이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대형 매장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역 1번점을 추구하는 신세계가 2021년과 2022년 롯데를 추월하게 되었죠. 이게 롯데 점포 수가 2.5배 가까이 이렇게 많은데 신세계 영업이익이 더 크게 돼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롯데도 출전 방식에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롯데 슬로건이 최근 이제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 이렇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매장을 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먼저 럭셔리 앤 프리미엄을 모토로 국내 8개 핵심 점포의 리뉴얼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롯데백화점 소공 본점이 지난 2021년 11월 리뉴얼을 진행한 이후에 연간 매출액이 약 16% 상승하는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당분간 백화점 핵심 상권 위주로 마켓 리더십을 구축할 것 같고요. 그 밖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몰형 복합 쇼핑몰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규모를 막 키우다 보면은 재무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안정적이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재무제표를 다시 살펴보실까요? 순차입금 에비타 배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율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차입금이 몇 배 정도 되느냐를 수치한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편의점업에서 GS 리테일이 2.9배, BGF 리테일이 0.8배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두 회사 다 4배 아니면 5배, 높을 때는 8배까지 올라가니까 훨씬 높네요. 이거는 백화점업의 이제 설비 투자 관련 유지 보수 부담이 편의점업 대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카펙스 지출, 즉 기업이 영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 공장, 건물, 기술 또는 장비 등 물리적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투자 또는 비용을 뜻하는데 이 지출이 신세계 2023년 별도 기준으로 4,5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억나는 게 그 CU 편의점 하는 BGF 리테일이 기억에 2천억 원 정도 규모였던 것 같은데 훨씬 크네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변화하고 있는 백화점 업태에 발맞춰서 두 회사 모두 공격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또 이게 어떻게 될까요, 둘 회사? 코로나를 기점으로 대세가 좀 신세계로 넘어온 모습이고요. 하지만 또 이제 롯데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트렌드를 바꾼 만큼 이제는 신세계 수비, 롯데 공격의 시대로 좀 바뀌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대백화점도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서 따라오고 있고요. 저는 이 백화점 편을 준비하면서 딱 삼국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삼국지요. 위나라의 조조가 강력한 군사력과 패권으로 유명하잖아요. 롯데백화점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점을 운영하면서 막강한 매출력과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었죠. 반면 초기에는 약했지만 유능한 인재를 얻고 세력을 키운 유비처럼 신세계 백화점도 프리미엄 마케팅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의 신뢰를 얻으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신세계 그 대표 지점이 아까 1등 했었던 예, 그 신세계 강남점이 어쩌면은 유비가 예. 제갈량 얻은 것 마냥 예. 백화점 업계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그런 중요한 거점이 됐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삼국지에 맞춰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 그 삼국통일은 사실 예. 조조 쪽에 사마이가 한 거 아닌가요? 롯데가
결국 유리하다는 뜻 아니에요? 삼국지로 보면 또 그런 결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저희는 좀 어디까지나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비유가 그렇다.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오나라가 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는 것처럼 삼국지에서 현대백화점도 이제 그 특유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삼국시대 이 세 회사의 매출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은 롯데쇼핑과 신세계를 숫자로 알아보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저희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